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저는 과거에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사내 변호사로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커리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현재는 성형부작용 피해 환자분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 소송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현재까지 3,000명이 넘는 수많은 피해 환자분들과 무료 상담을 진행해 왔고요. 또 최소한의 수익료만 받고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제 핸드폰 번호가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께 상담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 성형외과 의사회라는 곳이 있어요. 성형외과 의사들 1,6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형외과 의사 단체인데요. 그분들한테 지금 징계를 해달라는 그런 징계 청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분들이랑 연락을 한 다른 사람들 통해 가지고 막 고소고발도 엄청 많이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면 다 된 거겠죠. 그러니까 피해 환자분들을 많이 돕고 무료 상담하고 무료로 돕고 소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완전히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그런 내용들을 좀 진행해 오고 있고요. 저를 막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저를 공격하면서 주장했던 것들이 99% 이상 다 거짓 주장이라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또 환자분들한테 유리한 내용들, 그런 자료들을 그런 저의 지적 재산이라고 저를 꽁꽁 숨겨두거나 그러진 않았고 제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환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들, 업무방해로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어떤 환자분들한테 유리한 판결문이라든가 불송치 결정문, 불기소 결정문도 다 카페에 올려놔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공개를 하는 내용이지만 무료로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령수술, 대리수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이 문제가 또 반복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저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분께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대리수술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했죠. 근데 녹취 파일이 있고 음성 파일이 있고 녹취록도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결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이 음성 파일 처음 부분을 보면 환자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돕기 위해서 대리수술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애초부터 수술 초반부부터 이따 잘하는 사람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정하면 돼. 그랬어. 잘하는 사람은 그랬어. 또 한참 수술이 있다가 나중에서야 원래 수술을 하기로 했던 집도의가 또 와서 이 수술에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가운데서 키가 계속 엄청 귀엽네, 저거가. 많이 나진 않았죠, 키가? 네, 엔벨롭에서는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밑에서. 실리콘 밑에서.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이 환자분이 정말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와서 봤더니 피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 병원이 정말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애초에 환자분께서 이 수술을 하기 전에 대리수술이 없다라는 이런 광고까지 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었던 광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병원 홈페이지를 가면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CCTV, 수술글 CCTV를 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음성 녹음 파일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자기네도 잘못 없다 계속 뻔뻔하게 우겨가지고 지금 계속 법적인 분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병원 측에서 아주 용기 있게 저와 그 다음에 구글코리아, 즉 유튜브 사업자죠,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영상을 내리게 해달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 적절하게 그 병원 이름도 전혀 노출을 시키지 않았고 의사 이름도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4월 달부터
법원으로부터 동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했었고요. 이게 4월부터 이제 판결이 지난주 10월 달에 났으니까 6개월이나 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당연히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도 패소를 했고 저에 대해서도 패소를 했는데요. 판결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 결정이고요.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뭐 이 사람들은 동영상을 내려라, 그 다음에 뭐 구글 코리아는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라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채무자 손영석, 자, 이 사건에서 이제 제 표현을 채무자라고 하거든요. 뭐 제가 그 사람들한테 빚을 진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전체를 봤을 때 첫 번째, 네, 여기 녹음 파일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좀 이따 잘하는 사람 올 거야. 수술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 의사가 간호사한테 뭐 환자가 막 무슨 큰 문제가 생기거나 과다출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따 잘하는 사람 올 거야 이런 말을 한 점. 또 이 환자는 사전에 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졌는데 이 의사는 그동안 군의관이었고 민간 병원에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주 실력이 모자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우리 채권자가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런 의심을 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거고 판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게다가 대리수술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의료 소비자인 대중의 공적인 관심사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충분히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비록 제 표현 중에 감정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영상의 내용 및 표현 방법, 재반 사정들에 비추어 전체적으로는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 안에 있다.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허용한다. 자, 뭐 의사는 이게 과다출혈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돼서 예정에 없던 제3자가 보조적으로 참석하게 된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진짜 거짓말이죠. 그 제 지난번 대리수술 영상 보면 과다출혈 이전부터 이미 이따가 잘하는 사람 올 거야 의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제3자가 수술에 참여된 경위의 진위 여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왔든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왔든 이 사건 수술에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제3자가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의사가 환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 입장에서는 대리수술이라고 다소 거칠게 표현한 걸 두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연 거칠게 표현한 걸까요? 그럼 이게 대리수술이지 그럼 뭡니까? 참. 어쨌든 허위사실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도 아니고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통쾌하고 기분 좋은 판결이었습니다.